저기 그 서강수 쌤이 지금 말을 안 되나? 이 말하라고. 이 말하라고. 아 그래요? 아 그 질문이 올라와야 이야기할 텐데. 지금 문제 네, 질문 준비됐어요, 선생님? 예,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인사해 주시죠. 정성윤 선생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거기 지금 어디예요? 아, 거기 지금 어디예요? 네. 저희 지금 여기 구미입니다. 구미 경북 도교육청 연수원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어떤 연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여기는 거기처럼 플래카드가 없는데요. 여기 선생님들하고, 네, 선생님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 설정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여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정성윤 선생님께서 앞에 우리 같은 영상을 봤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이 왜 구글 클래스룸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구글 클래스룸이 왜 도입이 시급한지, 세계적인 흐름은 어떤지에 대해서 Y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거기에다가는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제 컴퓨터 방송국처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그 유튜브 거기에다가 올려주시면, 예, 그러면은 저희가 받아서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성윤 선생님 강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구글 클래스룸을 왜 우리나라에서 써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연수생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재차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국인 입학사정관이라든가, 뭐, 아니면 교과 교실제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수업 평가 중심의 이런 모든 모듈들이 사실은 다 우리 교육과정이라든가 할 것 없이 미국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가져오는 건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 맥락이 좀 맞춰서 좀 이제 굴절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많이 못 받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절대 평가라든가 뭐 이런 개별화 교육 중심으로 해서 이런 LMS 그러니까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각 군소 학교에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있는 반면에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여건 속에서 과정 중심 평가라든가 이런 뭐 학종이라든가 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도구와 플랫폼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제 올해 1월에도 미국을 가보고 좀 더 확인을 했고, 재차 이제 확신을 한 다음에 이제 사실 3년 전부터 이제 그에 맞는 LMS가 어떻게든 대중화된 것은 구글 클래스룸이고, 그 구글 클래스룸을 이런 수업과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과 공유하고 협업하고 피드백을 주고 또 선생님들과 이제 특히 공동 평가를 함으로 해서 이제 평가 채점에 좀 더 이제 공정성이나 공평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여기기에 이제 지금 전국으로 선생님들을 많이 이 플랫폼을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할 때 학교에서 이제 루브릭에 대해서 아까 같은 영상을 봤는데요. 그 루브릭이 생기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핵심적인 그 어떤 역할을 어떤 면에서 좋아지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거나 할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공유, 연계, 뭐 협업, 뭐 그리고 확장 이런 자꾸 키워드들이 있는데 종이로 해도 됩니다. 사실은 종이로 해도 되는데 사실 LMS가 단순하게 이제 학생 교사 간 엮는 게 아니라 교사 간 협업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처음 미국 갔을 때 되게 이제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교사가 학생의 노트를 다 걷어서 그것을 이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한 줄 한 줄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근무 시간 3시가 지나자마자 이제 집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걸 수특히 다른 데다가 다 이렇게 놓고 이제 SV에 집어넣고 이제 집으로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거든요. 왜 이런 공책을 들고 가느냐?
학생들에게 다 이렇게 채점한 것을 이제 피드백 해주기 위해서 가져간다. 근데 10년 만에 이제 미국을 갔을 때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SUV에 큰 가방을 싸고 다니지 않습니다. 미국 선생님들은. 그냥 LMS에서 바로 모든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루브릭 같은 거 이런 경우도 학생들한테 채점을 줬으면 학생 입장에서 내가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점수를 받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종이로 이렇게 주고 나면 학생들 잊어먹기도 하고 또 발로 밟기도 하고 뭐 좀 여러 가지 훼손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정작 부모님들도 공유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루브릭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공유되었을 때 선생님들하고 좀 더 평가의 신뢰성이라든가 공정성도 확보된과 동시에 민원 방지도 충분히 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좀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그 학생에게 점수를 반환하기 전에 교사가 점수를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사가 점수를 수정한 내역까지도 학생이 볼 수 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 있었던 내용인데요. 최종 점수를 보고 난 다음에 교사가 그 학생 이름을 클릭하려고 하게 되면 그 과제에 대해서 제출 기록이라고 이름 옆에 있습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 지난 과정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이 몇 점을 줬고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성이나 아니면은 정량적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그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죠. 네, 이 부분도 조금 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가 활용 후에 자료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보관하는지, 몇 년 동안 아동들의 평가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자료를 이야기를 하면요. 뭐 일단 수행평가는 보통 그 당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1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성적이 나온 직후로부터는 이제 3년간 사실 졸업할 때까지 어느 정도 이 창고에 보관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는 이제 종이를 이용했을 때 이야기고요.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용을 할 때는 저희가 따로 파기나 폐기할 이유가 없이 그냥 그대로 학생의 아이디가 존재하는, 즉 다시 말해서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그냥 전체 구글 클래스룸의 스토리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전에 먼저 유예 기간을 뭐 겨울 방학 동안을 통해서 줘야 되겠죠. 뭐 2월 24일 날 만약에 졸업식이다 그러면 그 전에 자네들이 이거 아이디를 파기를 졸업과 동시에 할 거니까 미리 안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다 정리해라.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상으로는 일단은 필수는 1년이고 보통 3년은 보관을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속에. 네네. 그러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아직 여기 적어놓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없으세요? 네. 여기 계신 선생님께, 예. 여기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후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있는 부안중학교 교사 김대성이라고 하고요. 과목은 도덕이고, 네, 뭐, 블라블라입니다. 들리나요? 거기 들리나요? 네, 들리긴 들리는데 잘 안 들립니다. 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양에 있는 부안중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건요. 홈클래스에서 점수를 준 다음에 그 점수를 나이트에 바로 속에 그렇게 할 때 옮길 수 있나요? 네, 말씀해주신 부분, 나이스나 어떤 이런 플랫폼에서 한 것들을 다시 지급해서 가속도 어떤 이런 하나하나 하고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다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은 잘 들리는데 아까는 잘 안 들렸어요. 네, 선생님께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요.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따로 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성적을 입력한 자료들을 나이스랑 할 때 또다시 클래스룸에 있는 점수를 나이스에다 또 옮겨줬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연동이 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여쭤봤어요. 네,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루브릭에서 이제 성적을 뽑을 때 나중에 이제 구글 클래스룸 설정에 가보시게 되면 카테고리별로 점수를 이미 이제 나눠서 점수를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방법은 그렇게 이제 엑셀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나이스에 통째로 올리는 볼륨으로 바로 올려버리는 게 있기는 있는데 클라우드 법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성적이라든가 주요 업무는 클라우드에 올리지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결정화된 점수를 올려버리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수행평가는 단위별로 파편화된 점수이기 때문에 그걸 개별로 일단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스프레드시트로 먼저 복사를 해서 다 한 다음에 나이스를 올릴 때는 그냥 그 나이스의 성적에 거기에 있습니다. 통째로 올리는 버전인 거기 엑셀 파일을 다운받는 데 있어요. 그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하시면 제일 간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기능은 바로 직결로 가는 건 없지만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스프레드시트로 옮기는 방법은 바로 있습니다. 네네. 제가 느끼기에도 어떤 이제 도구들 간에 이런 도구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도구를 한국 걸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한국형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새롭게 우리도 그 기능을 만들어내자라는 어떤 그런 이해와 논리에서 새롭게 변형되거나 하는 게 연결을 시켜버리면 어떠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이스와 구글 클래스룸을 연동시켜버리면 어떠냐.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이나 구글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는 결국 그렇게 연동을 계속 시키는 그런 것들이라서 이게 특장점이기도 한데 그러한 것도 한번 제안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지금 논의는 되고 있는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 회사의 플랫폼하고 같이 연동은 힘들 것 같고요. 한국형 구글 클래스룸을 기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기타 장벽 때문에 지금 다시 지금 재논의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튼 당분간은 이 당분간 그러는 것은 뭐 적어도 2025년도 고교 학점제 수강제 전까지 뭐 어떤 특별한 플랫폼에 대한 것이 수면이 오르기 전까지는 네 당분간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쪽에서 이제 강연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쪽에서도 강연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따가 그 클래스룸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네. 자세한 기능들에 대한 작은 것들은 따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쯤에서, 거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경북도교육청이고요. 구미에 있습니다. 네. 연수원입니다. 네, 저쪽이랑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하나만 할게요. 그쪽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여기 또 선생님들께서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쪽 경기도교육청은 뭐 어떤 식으로 뭐 이런 걸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직접 마이크를 갖다 대 보도록 할게요. 그럴 시간이 되나요? 네, 충분합니다. 네네네네. 괜찮으시죠? 네네. 선생님 혹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시죠. 아니면 제가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찾아갈 거예요. 자, 빨리 아무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든가 서로 맥락 교환을 한번. 네, 찾아가겠습니다. 네. 들고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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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하십시오. 네, 경기도는 교육청 차원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학교에 정착하는데 혹시 지원을 따로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네, 경기도의 지원을 물어보셨어요. 선생님들 지원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3년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0여 개 학교 정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300여 개 학교 올해까지 부선 인프라 특정 학교에 300여 개 학교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거기 잘 들리죠? 네, 그쪽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 300여 개 학교에 진행 중인데 중요한 거는 300여 개 학교에서 한 150개의 학교가 초등학교인데 또는 그 중에 3분의 2가 또는 3분의 1 정도가 2년 전에 줬던 크롬북을 아직도 박스를 뜯지 않고 있었던 예, 그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많다라는 거죠. 우리 경기도에서도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찍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해오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거기도 그렇고 이제 찾아와서 했나요? 그쪽 구미에서도 지금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아침에 우리 자율적으로 어떻게 선생님들이 오시고 싶어서 하는 이런 연수라면은 하겠지만 우리가 갑자기 교육청에서 원치도 않는 뭐 3D 뭐 이거 도구를 또는 AI 뭐 학교를 해라. 이게 아직 저변이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300여 개 학교에 일방적으로 내려준다라는 거는 그 학교에서는 일이고 스트레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변 확대가 먼저 우선이 된 다음에 이렇게 이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경기도교육청은 10만 명 목표로 일단은 처음 시작 10만 명 목표로 하는데 그거 역시도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고 원하든 원치 않든 주고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디스트 포 에듀케이션 그것도 300여 개 학교에 원한다면 이렇게 대신 아이디를 만들어서 디스트 포 에듀케이션을 만들어서 학교에 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3개년 목표를 내년부터 잡고 있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선생님 혹시 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네, 뭐 질문이 너무 이래, 네, 없으시고 보니까 아주 명쾌한 설명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쯤에서 그냥 인사 한번 하실까요, 선생님? 네, 아유,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네. 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